안녕하십니까, 고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초급 유형의 문제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급 유형의 문제들이 바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초급 유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중급 그리고 고급 유형의 문제들, 실제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죠, 그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초급에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1에서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서도의 기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0까지의 합계를 구한다. 자, 이전 시간에 1에서 5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1에서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을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라. 그리고 처리 조건이, 자, i라는 변수는 항을 나타내는 변수고요. 자, sum은 합계를 나타내는 변수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장 가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문제 발생이죠. 문제 발생. 자, 문제 발생은 시험장 가시면은 주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와 처리 조건. 자, 주어지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 분석이죠. 자, 문제 분석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차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수. 자,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변수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한다. 그러면 각 항을 i라고 하고, 자, 합계를 sum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합을 구하는 sum을 출력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i라는 변수는 1씩 증가되더라. 자, 그리고 sum은 i만큼 증가되더라. 자,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순서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순서도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공단 출제 담당자가 하나를 주어지고요. 하나를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블랭크를 채워야 됩니다. 자, 그 순서도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는, 자, 입력 단계가 있었죠. 자, 입력 단계. 자, 초기화 단계가 있었습니다. 초기화 단계. 그 다음 처리. 자, 순서도의 특징에 맞도록 처리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출력하는 단계. 자, 이렇게 해서 기본 3단계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처리하는 부분을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죠. 자,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수행이 되는 직선형 구조가 있었고요. 자, 분기되는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하는 반복형 구조가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직선형, 분기형, 반복형이 같이 섞여져서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디버깅이죠. 자, 사람이 구한 결과, 자, 1에서 5까지 합을 구한 그 결과하고, 그리고 순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같으냐. 자, 같지 않다라면은 순서도에서 선택한 답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절차의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이 절차를 머리에 두시고요.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처리, 출력 순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입력 단계에서는 i와 sum을 초기화를 하고요. 자, 처리 단계에서는 i는 1씩 증가시키고 그 다음 sum은 i만큼 증가시키는 이 처리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부터 100까지 합이다. 쭉 숫자를 나열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나열을 하게 되면은, 자, 사람이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려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코딩도 길어지고요. 자, 구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i라는 변수가 어떤 규칙을 가지는지, sum이라는 변수가 어떤 규칙을 가지는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i는 1씩 증가되더란 얘기죠. 1씩.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sum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sum은 i만큼
증가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i로 처리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기화를 우리가 0으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0으로 초기화를 해도 결과는 나오고요. 자, 1로 초기화를 해도 결과가 나오고요. 2로 초기화를 해도 결과는 나와요. 자,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하지만은 i 값을 1로, 그리고 sum 값을 1로, 혹은 i 값을 2로, sum을 3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도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i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자, sum을 0으로 초기화하거나, 또는 i를 1, sum은 1로 초기화를 해서 일반적으로 순서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보세요. 1에서 5까지 합을 구할 때 초기화를 0, 0으로 주고요. 혹은 1, 1로 한번 초기화를 한번 해서 디버깅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라는 그 의미는 현재 그 각각의 변수가 얼마의 값을 가질 거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 가지의 이제 값과 합을 초기화를 하겠다. 혹은 두 번째 한 가지의 i와 sum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겠다. 자, 그렇게 줘도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스스로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보십시오. 자, 순서도와 디버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순서도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i와 sum을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i가 100보다 작으냐라는 조건을 줘서 자, i와 sum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형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에서 100까지 합이기 때문에 자, i는 10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그때 true나 yes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false, n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t, f로 해서 분기를 시켜라 라고 이렇게 순서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yes와 no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자, 디버깅을 할 때는 1에서 100까지 합을 다 디버깅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범위를 한번 줄여보십시오. 자, 1에서 5까지 합계를 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디버깅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값만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 100이라는 숫자를 5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10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1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까지 합이라고 디버깅을 하겠다라고 정했으면은 5로 바꿔서 한번 디버깅을 하셔서 1에서 100까지 합을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에서 5까지의 합을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15라는 결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15라는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i와 sum이 0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자, i는 i 플러스 1 증가되었습니다. 플러스 1. 그래서 1이 되고요. 자, sum은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더해라. 그래서 1이 됐습니다. 자, 조건은 맞나죠? 자, 이것을 5라고 보시면 돼요. 자, i가 5보다 작으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i가 현재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겁니다. true. 자, 그래서 쭉 처리하게 되면은 i가 5 값을 가지고, 그리고 sum이 그때 15를 가지고요. 자, i가 5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false가 되는 겁니다. false 되게 되면 빠져나오죠. 반복 구조를. 그래서 sum을 출력하게 되면 15라는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기본 형태만 가지고 1에서 100까지 합계를 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초기화를 꼭 0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목표가 행복이라고 봤을 때 행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접해서 이렇게도 출제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학습을 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B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전에 순서도와 같은데, 초기화를 1로 했네요. 자, 이렇게 해도 결과가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5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1. 자, 그리고 sum은 1이네요.
자, i가 1 증가되고요. 그 다음 sum 3.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rue가 되죠. 자, 쭉 수행을 하고 i가 5 값을 가질 때, 자, sum은 15가 됩니다. 자, 이때 false가 되겠죠. 자, i가 이제 5가 되기 때문에 i는 5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 자체가 이제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하게 되면 15라는 결과가 출력이 돼요. 어때요? 사람이 구한 결과와 같죠? 자, 어떻게 해서 초기값이 바뀌었는데 결과가 같으냐?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화를 할 때 규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기화를 할 때는 자, i라는 변수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초기화를 할 때 0, 1로 초기화를 하면은 안 되지만은 그 항의 위치가 같은 그 값을 가지고는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0으로 초기화를 하거나 1, 1로 초기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2, 3으로 초기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와 15로 초기화를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물론 순서들은 약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기화를 꼭 0으로 초기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초기화가 1, 1로 초기화를 됐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출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한 그 결과하고 같으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결과 같다면은 이 순서들은 바른 결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문을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거죠. i가 100보다 작다. 그래서 true가 돼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i를 증가시켜주고 sum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조건문이 되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i가 100과 같으냐? 자, 얼핏 보기에는 틀린 것 같죠? 근데 맞다는 얘기예요. 자, i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1씩 증가되겠죠. 자, 1씩 증가되면서 99 그리고 i가 100 값을 가질 때는 true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i가 100 값을 가지고 10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난 뒤에 조건문을 만나면 빠져나오고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나,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자, i가 100보다 작다. 그래서 99 그리고 100 값을 가질 때 i가 100보다 작지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나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99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지막 수행될 때 i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99가 될 때 true가 되겠죠. 자, 반복을 합니다. 자, 분명히 위쪽에는 i는 i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래서 99라는 값이 입력이 되고 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값을 가지고 조건문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i가 99보다 작거나 같으냐? 어떻게 돼요? fals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i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반복하겠죠? i가 첫 번째는 1, 그 다음 2, 3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겠죠. 자, false일 때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수행을 하고 i가 100 값을 가질 때, 자, 조건을 처리하려고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i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조건 판단하는 거예요. 자, i가 100이기 때문에 true, 그렇다. 자, 그렇게 해서 조건문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자, 이 기호, 자, 부동어로 서로 마주보고 표시를 하면은 같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같지 않다. 자, i는 10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계속 true가 되는 경우는 어떤 값을 가질 때입니까? 자, 1에서 99라는 값을 가질 때, i가 1에서 99라는 값을 가지면서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고 i 값이 100 값을 가질 때, 그때는 i가 100이 아니냐라고 조건 판단했을 때는 10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fals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00이 아니냐, 100이 아니냐. 자, 100이 아니면은 true가 되고 계속 반복을 하고, 100이 아니냐. 자, 10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i가 100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99까지는 10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거고, 만일 100이면은 100이지 않습니까? 자, 100이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i가 99보다 크냐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1에서 99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false가 되겠죠. 자, false가 되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i가 100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0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고 i가 100값을 가지고 이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i가 99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험에선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블랭크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답을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있나 없나 찾아서 될 것이 아니라 그때의 true와 false의 방향을 보시고요. 답 항목에서 적당한 답을 선택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 형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다른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는 1이고요. 썸이 0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i는 0, 그리고 썸은 0, 그리고 i가 1, 썸은 1. 그래서 00으로 초기화를 하거나 혹은 11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조금 예외적인 건데 이렇게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기화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같다면은 이거는 바른 순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디버깅을 해보시면 돼요. 자, 100번째 한까지니까 이것을 5라고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1, 자, 썸은 0이죠. 자, 썸을 먼저 증가를 시켜내요. 그죠? 자, 그래서 썸이 1이 됐습니다. 이렇게 1이 되고요. 그리고 i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값을 가지네요. 자, 그래서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자, true가 되겠죠. 현재 i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썸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 i 값을 구하니까 이전에 5가 되기 때문에 6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6 값을 가지기 때문에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6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false가 되면서 그때 합을 출력하면 15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1에서 5까지 합, 1에서 100까지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i 값이 마지막 값이 100이나 5가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썸이에요, 썸. 썸을 출력하는 거죠. i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초기화를 이렇게 다르게 준다 하더라도 썸의 위치와 i 위치, 처리문을 바꾸어서 정확한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블랭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블랭크가 나왔다. 그러면 썸을 1로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돼요. 만일 1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썸은 1. 자, i도 1이고 썸도 1이 되기 때문에 썸이 2 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까지 합이 2 값을 가지는 겁니다. 틀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험장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순서도는 실제 시험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렇게 결과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조금 다른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순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썸을 초기화를 했는데 i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빠졌죠. 근데 i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순환 구조에서 박스로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i가 아니라 썸이지 않습니까? 썸을 계속 반복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하는데 i라는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는 1. 자, 1로 초기화를 하고 100번째까지 반복을 해라. 그리고 1씩 증가시켜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는 초기값이 1이 되고 최종값은 100이 되고 증가치가 1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를 0으로 초기화하거나 1로 초기화를 하고 그래서 i를 계속 1씩 반복을 해서 증가시키는 그런 순서도와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i 썸이 있으면은 자, 썸이 0이죠. 자, 썸이 0이고 그 다음 순환 구조를 만나는 겁니다. 순환 구조를 만나면 i를 초기화를 해요. 1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서 썸을 구해줘요. 자, 썸은 i를 더하는 거죠. 요렇게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순환이 돼요.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자, 만났을 때
자, 얼마만큼 증가된다? 1씩 증가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씩 증가시키고 i는 100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증가시키면은 i가 이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썸을 증가시켜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100번. 자, i가 10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썸을 출력하는 그런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이런 순환 구조도 여러분들 눈에 익혀 두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증가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도에서. 자, 그랬을 때는 1이 증가된다는 것이 생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일 2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씩 증가되라.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도 기호에서 이런 기호 있죠. 자, 이것은 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또 눈에 익혀 두시고요. 자,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디버깅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실제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하고 종료하고 그 다음 썸을 초기화를 하고, 자, 순환 구조는 for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for i는 1부터, 자, i를 1로 초기화를 해서, 자, 5까지 증가시키는데, 자, 스텝 1씩 증가시켜라. 자, 그리고 for next, 자, 이 사이에 있는 처리문을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반복해라. 그래서 메시지 박스 썸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볼까요? 55 나오죠. 자, 1에서 10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5까지면은 자,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i가 얼마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까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단계가 순환 구조의 처리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썸을 초기화하고요. 자, for 만났습니다. 자, 처리하고요. next i 또 반복 또 반복.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번? i가 5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10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이면은 자, 이 처리문이 i가 10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순서도 기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형은 스타트, 엔드, 자, 이렇게 해서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처리문을 뜻하는데요. 자,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할 때, 자, 계산해서 대입할 때 사용이 되는 기호고요. 자, 그 다음 처리문과 조건문은 잘 구분하셔야겠죠. 자, i가 100이다. 자, i가 100이다. 그래서 i에다가 100값을 대입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i라는 변수 값이 100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 조건을 묻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yes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no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이면은 yes, 거짓이면 no로 분기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일 때는 true, 거짓일 때는 false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자, 반복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 형태는 이런 구조죠. 자, 이게 기본 구조인데, 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순환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는 1이다. 자, 초기화를 시켜주고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100까지 반복을 하겠다. 그래서 i는 얼마만큼 증가시킬 거냐? 1씩 증가시키겠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 구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복 구조 안에 있는 자, 이 처리문이 자, i가 100이 될 때까지 반복을 시켜라.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화문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초기화 기호를 이용을 해서 변수를 초기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만 들어가느냐? 아니고요. 여러 개의 변수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출력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사다리꼴, 자,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할 때는 자, 이렇게 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풀어보셔야 되고요. 디버깅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가 0으로 됐고요. 자, 1씩 증가되고 i만큼 증가되었네요. 자, 100까지 합이니까 99라면은
자, 5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5까지 합을 구해서 15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면은, 우리가 100까지 합일 때 99라면은, 5까지 합이면은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가 4를 이용을 해서 어떤 부등호를 주면은 값이 구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먼저 0이고요. 자, sum은 0. 그리고 i가 1 증가됐네요. 자, sum은 i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 부등호를 어떻게 줘야겠습니까? 자, i가 현재 0에서 1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리고 true라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분기됩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i가 일단 기본적으로 4보다는 작아야만, 그죠? 4보다는 작아야만 다음에 i 값이 증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시험장 가서 정답 찾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문은 얼마든지 형태를 바꿔서 문제에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작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것은 디버깅해서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만일 4보다 작다라고 했으면은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i가 증가되고, 자, sum이 3이 되고요. 자, i가 2가 되기 때문에 true. 자, 3이 되고 6, true. 자, 4가 되고 10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자, i가 만일 4보다 작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i 값이 4가 되잖아요.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false가 돼요.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오면 출력되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바른 순서도입니까? 아니죠. 답항보기에서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혹은 크거나 같다라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작다라고 선택을 해서 디버깅을 해보니까 10에서 멈추더란 얘기예요. sum이 10일 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등호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i가 4일 때도 true가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반복을 해서 i가 5가 되고요. 자, sum이 15가 되면서 이제서야, 자, i가 5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false가 되면서 sum을 출력하라. 그래서 1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작다라고 교를 주시면 돼요. 부등호 주시고 디버깅 해서 한 단계가 더 진행이 안 되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등호가 포함된 자, 이 부등호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등호가 그때 있다는 것을 선택을 해서 디버깅 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디버깅을 해란 얘기예요. 디버깅 해서 조건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선택을 해서 디버깅 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결과하고 같은지를 체크를 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초기값이 1, 1로 초기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블랭크가 1번, 2번 블랭크가 분기되도록 되네요. 그죠? true냐 false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i는 2가 되고요. 자, 합을 구하니까 3이 됐네요. 자, 그 다음 조건문 만났습니다. 자, 5까지 합을 구하니까 5라고 하겠습니다. 자, 100이면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5일 경우. 자, i가 5냐? 자,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자, 근데 i가 5냐고 물었습니다. 자, true를 여기 넣어야겠습니까? false를 넣어야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false가 맞겠죠. false. 만약 true라면은 i가 5일 때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true가 되는 것이 아니라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true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디버깅을 해보십시오.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초기값이 좀 다르네요.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i는 1이 됐고요. 자, sum은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i를 먼저 증가를 시키는 자, i는 i 플러스 1 혹은 sum은 sum 플러스 i. 자, 분명히 i는 1씩 증가되고 sum은 i만큼 증가된다. 이것은 분석 결과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시험장 가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문을 어느 위치에 넣을 거냐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i를 증가시키는 것이 먼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i가 증가되겠죠. 2가 되고, 그 다음, su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sum은 2가 되는 겁니다. sum이 2가 돼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sum이 이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항까지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까지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이란 값은 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가 증가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sum을 증가하는 것을 앞에다 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둬서 디버깅을 해보십시오. 바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반복 구조 나왔네요. 자, 반복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을 0으로 초기했고요. 자, sum 0. 자, 그 다음 i를 이용을 해서 반복을 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i를 여기다가 1, 초기값을 1로 주는 거예요. 자, 0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0번째 항부터 이제 합을 구하는데, 자, 0번째 항부터 합을 구할 필요는 없겠죠. 자, 만일 i를 0이라고 초기화를 했어요. 물론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0으로 주게 되면 불필요한 작업이 한 번 더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i가 0이 되기 때문에 0 더하기 0, sum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항을 구하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처리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i는 1, 그리고 100까지 합이니까 100, 그리고 1씩 증가시켜라. 자, 이것은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답을 선택을 하시고 디버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화는 00, 초기화 됐고요. 자, 그 다음 i, sum. 자, i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1씩 증가된다. 자, sum은 sum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하시면 되겠죠. 자, i는 0. 자, sum은 0.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 자, sum. i만큼 증가되니까 1이 되고요. 자, 그럼 i는, 자, 어떻게 조건을 줘야겠습니까? 어떻게 조건을 줄까요? 자, true일 때 반복이 되네요. true일 때. 맞습니까? 자, 5까지 합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문제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물론 3번에 부등호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99가 들어갈 수 있고요.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101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이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100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5번째까지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5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디버깅 하다 보면은 만일 5라는 숫자가 맞지 않다라면은 한 번 덜 수행이 되거나 혹은 한 번 더 수행이 될 겁니다. 15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15가 나오지 않고 10이 나오거나 혹은 더 많은 21이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21은 뭡니까? 6번째 항까지 합이 21이 되겠죠. 그래서 6번째 항의 합까지 구해지거나 혹은 4번째 항 혹은 5번째 항까지 구해질 겁니다. 그때 5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오면은 5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 가서 충분히 자, 이렇게 문제를 조건문에서 문제가 찾아라, 상수값을 찾아라, 답반복에서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디버깅이 그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값을 이렇게 했고요. 등호 나왔네요. 자, 등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구하면 되겠죠. 자, sum. 자, 1이 됐고요. 자, i는 1 증가됐네요. 자, 2. 자, sum을 증가시키면 3이 됐습니다. 자, i는, 자, 여기 얼마 값을 주면 되겠습니까? 자, false라고 했네요. false.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100까지 합이니까 5라고 한번 해볼게요. 5까지 합이면은, 자, 5까지 합을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false가 되겠죠. false. 자, 그 다음 3이 될 거고요. 자, 6, false고요. 자, 4, 10이 되고, 아직까지 i가 5가 안 되죠. false. 자, 5가 되고, 15. 자, i가 이제 5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true.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고, sum을 출력하게 되면은, 1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디버깅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장 가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답은 디버깅을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초기화 얼마 값을 넣을 거냐, 자, 조건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것은 디버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